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RA 폐지와 관세 인상 등이 예상되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의 기관들은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국내 증시가 하락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 업종별로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환율 리스크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하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5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면서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만큼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재집권으로 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가 예상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를 지급받습니다. 트럼프는 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보조금 지원을 받기 힘든 국내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차 미국 판매는 감소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MPC는 미국에서 첨단 기술로 배터리를 생산하면 기업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실적 개선에 AMPC를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AMPC 혜택이 줄어들면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통상 압박도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중국 상품의 60%, 중국을 제외한 국가 수입 상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편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국내 상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대미 수출이 막힌 중국산 상품 공급이 신흥국 시장에 몰려 미국 외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전기차 전용 공장에 하이브리드 차를 함께 생산하기로 계획을 바꾼 상태입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현지 공장 완공 시점을 늦추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비중을 키우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들이 곧버스 상품을 사고 레버리지를 팔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지표인데요.
박스피에 갇혀있는 우리 증시가 연말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업종별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기관들이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지수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관 최대 순매수 종목은 곧버스로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로 562억 6,300만 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순매수 1위도 차지했는데 이 기간 기관은 1,145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으며 매수폭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코스피 200 지수 하락의 2배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 하락할 경우 2%의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의 곧버스 순매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날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코스피 지수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즉 상승장에 베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전일 362억 4천만 원, 일주일간 891억 8천만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안 국내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원론적인 대응이지만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 손절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승리를 고려하면 약세가 예상된다며 향후 한국은 지수보다 산업, 특히 트럼프 수혜 산업과 밸류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 방산주의 상승이 예상되고 신재생, 바이오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업종별 명암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강달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뚫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전날 대비 4.9원 오른 1,401.1원의 장을 개시했습니다. 1,400원대 환율은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7개월 만인데 일각에서는 1,42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하는 이른바 레드 스윗까지 더해지며 대규모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28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내수 부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관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 GDP도 1% 하락 전망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원화 약세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2차례 남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내외 기준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1.75%포인트를 고려할 때 한은이 미국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은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조정할 경우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지난 9월 국제수지 설명회에서 트럼프 재집권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전망했고 지난달에는 기준금리 결정의 환율 리스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5개월 만에 임금 및 단체 협상의 잠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내일 찬반 투표가 통과되면 K조선 3사의 임단 협의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요청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5개월간 난항을 겪던 HD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는 어제 기본급 12만 9천 원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단체 교섭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내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전체 협상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요청하자 조선업계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업이 트럼프발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LNG 운반선 발주와 해군 함정 MRO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LNG 수출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LNG 수출을 위해선 LNG 운반선이 필요한 만큼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군 함정 MRO 사업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보 강화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군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 자격을 획득하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꼬였던 임단협 매듭을 푼 HD 현대중공업이 트럼프 재선으로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자동차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디자인이죠. 자동차 회사들이 디자인에 수년의 시간을 쏟는 이유인데요.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디자인 철학과 방향성, 콘셉트를 잡는 역할을 하는 미국 디자인 센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해란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문을 연 현대차 미국 디자인 센터. 전신인 현대 캘리포니아 스튜디오 때부터 지금까지 콘셉트 특화, 양산차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해왔습니다. 디자인 센터에선 디자인 기획부터 모델 제작, 컬러와 소재 개발까지 디자인과 관련된 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디자인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2009년 6세대 모델 YF 소나타 차량도 이곳 미국 디자인 센터에서 탄생했습니다. 길이 좁고 차량을 가까이에서 볼 일이 많은 국내 소비자들에겐 YF 소나타의 디자인 디테일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초기 평가가 있었지만 땅이 넓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미국 현지인들에겐 수백 미터 멀리서도 실루엣이 강렬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미국에서만 160만 대가 판매되며 소나타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현대차는 남양 디자인 센터 외에도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일본의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글로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디자인 센터는 미국 시장을 공략할 지역 특화 차량을 현지에서 개발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모든 디자인을 여기 지역적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 양산 프로세스는 다 이제 남양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저희가 지역 특화된 차들은 여기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차량 판매가 늘면서 디자인 연구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현대차는 7만 1,802대의 판매 기록을 세웠고 기아는 6만 8,908대, 제네시스도 6,903대를 각각 팔았습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현대차는 18.3% 증가했고 기아는 16.5% 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10월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 뛰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디자인 센터는 이전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해 디자인 정체성을 찾아나가겠다는 계획. 앞으로 미국 시장을 이끌 새로운 디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울경제TV 이해란입니다. 롯데그룹이 고강도 쇄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롯데온과 면세점, 세븐일레븐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호텔 사업에서도 희망퇴직을 받았는데요. 조만간 쇄신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롯데가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전방위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계열사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힘주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나올 롯데쇼핑 인사에는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롯데쇼핑이 올해 상반기 주요 부문에서 실적 부진을 겪는 등 새로운 전략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롯데쇼핑의 올 상반기 매출은 6조 9,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커머스 부문 롯데온의 경우에도 상반기 매출은 12.1%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 면세점 또한 영업 손실 4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롯데온과 면세점, 세븐일레븐에 이어 호텔앤리조트까지 희망퇴직 칼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호텔 롯데의 롯데호텔앤리조트 부문의 희망퇴직은 4년 만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근속연수 20년 이상 또는 나이 50세 이상 사원 또는 동일직급 장기 체류자가 대상입니다. 호텔앤리조트는 인력 감축과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보관. 지난해 호텔 롯데는 유사한 성격인 호텔 사업부와 리조트 사업부를 통합했는데 호텔앤리조트가 중복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재정비에 나선 겁니다. 지난 8월 면세사업부인 롯데면세점 또한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롯데온은 6월 롯데쇼핑 계열사 중 처음으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임원 인사 또한 쇄신 기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롯데는 지난 2년간 다수의 계열사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등 변화를 위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올해에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와 이영구 롯데웰푸드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 슈퍼 대표,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등의 이목이 쏠립니다. 이번 정기 임원 인사의 방향과 함께 롯데 오너가 3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의 승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신전무는 지난달 24일 타임빌라스 수원점을 찾아 임원들과 현장을 점검하는 등 주요 현장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경영 보폭을 넓혀왔습니다. 한편 계열사에 잇따른 희망퇴직 실시에 롯데지주는 희망퇴직의 경우 계열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보니 그룹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대규모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이 쿠팡 주식 매각 계획을 알린 건 지난 2010년 창업 14년 만이자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3년 만인데요. 매각액이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자선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5천억 원대 규모의 보유 지분 9.7%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의 보유 지분 매각은 지난 2021년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김 의장이 현재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는 1억 7,480만 2,990주. 클래스 B 주식은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지닌 특별 주식으로 김 의장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자신이 보유한 클래스 B 주식 일부를 클래스 A로 전환하고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클래스 A 보통주를 최대 1,500만 주 매도할 예정입니다. 6일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1,400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김범석 의장의 주식 매각액은 5천억을 넘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식 200만 주는 자선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은 납세 등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쿠팡의 설명입니다. 김 의장은 매각과 기부 이후 남은 1억 5,780만 2,990주를 앞으로 계속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며 최소 내년까지 추가 주식 매각 계획이 없다고 쿠팡 측은 덧붙였습니다. 매각 절차는 이달 1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8월까지 진행됩니다. 기부처와 세금 납부국가 역시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K농산물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찾아가는 농산물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진주에서는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진주시의 농산물 수출 전략을 이은상 기자가 짚어봅니다. 진주시의 지난해 신선 농산물 수출 규모는 5,918달러. 특히
두바이 등 중동 시장 활로 개척 효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농산물의 품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케이크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수출 규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후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저희는 가공품을 생산하여 호주, 캐나다, 중동 쪽으로 수출 판로를 뚫어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6일부터 열린 진주국제 농식품 박람회 행사는 케이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체험 행사뿐 아니라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농산물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상담회는 국내 수출 유망업체 52곳과 호주, 홍콩, 멕시코, 캐나다 등 16개국 4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합니다. 진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농산물 수출 계약 규모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증가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업체들이 농업 수출의 판로를 좀 더 많이 개척을 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주시의 케이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꼽히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회사인 포스코 실리콘솔루션은 오늘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연산 55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의 상하공정 종합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연산 550톤은 전기차 27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포스코 실리콘솔루션은 종합준공으로 실리콘 합성물의 직접 생산부터 코팅까지 전 공정을 보유하면서 초기 충전과 방전 효율을 향상하는 등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배터리용 소재 성능을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 주로 적용되는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를 4배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음극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스코 실리콘솔루션은 양산 초기 안정적으로 램프업을 마치고 고객사들의 품질 인증을 획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대보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들은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 금액만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분양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하도급 업체가 해당 공사 전체를 책임 준공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복형 금감원장은 은행이 비 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말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얘기라며 금융당국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소홀함 없이 촘촘히 챙기고 은행 채무조정을 유도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하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예대금리차 개선과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은행 상생문화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